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직간접 대출, 지분투자, 보증의 방식, 무상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지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보다 한도가 높고 이자가 더 저렴하며 상환기간이 여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은 크게 대출 방식과 무상지원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방식의 경우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정부기관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직접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의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서 대출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방식의 경우는 주로 R&D 지원 등 육성사업 및 고용 관련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의 정책자금은 크게 창업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창업자금 대출은 창업 시 필요한 각종 자금에 대한 지원이고 운전자금 대출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이며 시설자금 대출은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에 소용되는 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입니다. 지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무상지원 방식의 정책자금은 전액 지원금을 받는 형태거나 일정 부분은 기업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사업과제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미래시장최적화 현업기술 개발 사업에만 지원한 예산이 54억이었습니다. 그럼 지원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출 형식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에는 창업 기반 지원과 개발기술 사업화로 구분이 되는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과 재중소기업 지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로 구분되는 긴급경영 안전자금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 기반 지원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세분화됩니다. 성장기에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과 신성장 기반 자금이 있으며 재도약기에는 재도약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지원금 제도 규모는 융자 4조 1,769억 원, 2차 보전으로는 7,97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정책자금은 공통지원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며 그 외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업종으로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크게는 성장기반 자금과 일반 경영안전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이 있으며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여신이기 때문에 대표와 기업의 신용등급, 재무적 상황 등이 중요한데요. 먼저 신용도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이 연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연체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 각종 인증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관리가 중요한데요. 매출액과 손익에서 최소 영업이익은 나와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채 비율은 4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자본금을 추가하거나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 자본화를 통해 부채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며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니 안 될 때를 대비해 은행 대출과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심사에서 떨어지면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7월이나 8월 정도에 가결산 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신청 전에 체크해봐야 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경영주로 대표자가 실제 경영을 해야 하며 대표자 변경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신용 점수가 최소 650점 이상이어야 하며 800점대 이상이면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 가압류 분쟁이 있거나 가지급금, 가수금이 과도하게 많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보증심사 시 특수관계인 전원 신용조회를 실시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심사에서 부결되면 기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 앞에서 말한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다룬 내용 외에 정책자금 종류가 무려 300여 개가 되다 보니 본인의 회사가 조건이 되지만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과 업종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고 그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과정이나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시고 더불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리스크도 점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